대한민국은 안타깝지만 금융 후진국이잖아요. 그래서 금융에 대한 제대로 된 생각을 갖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할 수밖에 없죠. 이거를 고쳐야 되거든요. 자본주의에서 누가 벌어요, 돈을? 자본가가 벌죠. 근데 그 사교육비 써갖고 좋은 데 취직하라는 건 노동자 교육이에요? 아니면 자본가 교육이에요? 그럼 앞뒤가 안 맞잖아요. 자살률이 높다든가 서로 미워하고 이게 다 돈 때문이에요. 돈을 교육을 잘 하면 이런 많은 문제들이 없어져요. 공부 못해도 상관없다. 투자를 가르쳐라. 그러니까 남하고 다른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러거든요. 남하고 다른 걸 즐겨야 되거든요. 돈으로 인해서 가족이 뭉칠 수가 있어요. 신기하죠? 돈이 매개체가 돼야 돼요. 내가 패밀리 캠프를 하니까 가족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온 가족이 돈 얘기 처음 한 거거든. 가정과 그걸 하지 않고 그냥 세월이 흘러갔을 때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부자 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럼 어느 걸 택하실 건가? 저는 이제 최근에 회사를 설립했어요. 존리의 부자학교. 그래서 그 목적은 금융교육. 그래서 교육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노후 준비,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는 금융의 중요성, 투자하는 거, 건전한 투자죠 물론, 주식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그 가정주부들 그런 일에 전념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최근에 제가 책도 집필했어요. 새로운 10년의 시작이라는 책을. 그 이유가 앞으로 10년 후에 우리는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내 모습은 어떻게 될까? 내가 10년 후에 경제적으로 훨씬 더 나아졌을까? 아니면 그렇지 않을까? 대한민국은 안타깝지만 금융 후진국이잖아요. 그래서 금융에 대한 제대로 된 생각을 갖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사실은 이제 누구나 자신들의 소중한 자녀가 부자가 되었으면 하잖아요. 하지만 현실은 가난의 대물림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거는 그런 교육을 안 받아서 그렇죠. 돈에 대한 교육을 안 받죠, 한국은. 그죠? 오히려 돈에 대한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야,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 또 어떤 경우는 돈이 행복을 갖다 주지 않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멀리 하라고 가르치죠. 그게 우리나라가 심각하게 금융 문맹국이 되게 만들었고,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가난하게 만들고, 그 가난함이 세습되게 만들죠. 그러니까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심각하죠. 이거를 고쳐야 되거든요. 누군가는 해야 되죠. 공부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는데 옛날에 조선시대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직업이 딱 두 가지밖에 없죠. 농사를 짓거나 관리가 되거나. 근데 관리가 되면 성공한 거잖아요. 옛날에 과거 시험. 그러니까 그게 지금까지도 그 과거 시험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시험을 잘 보면 너는 출세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사교육비 쓰고 있죠. 근데 그게 돈 버는 게 아니라는 걸 사람들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자본주의 국가 아니에요. 자본주의에서 누가 벌어요, 돈을? 자본가가 벌죠. 근데 그 사교육비 써갖고 좋은 데 취직하라는 건 노동자 교육이에요? 아니면 자본가 교육이에요? 노동자 교육이죠? 그럼 앞뒤가 안 맞잖아요. 자본주의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주위의 부자는 누구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부자예요? 아니면 자본가가 부자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부자가 아니에요. 근데 왜 공부를 시킬까요? 금융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를 괴롭히잖아요. 돈 다 써버리잖아요. 좋은 게 한 가지도 없죠. 한국만 유일하게 취직시험이 있는 나라예요. 모든 걸 시험으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안 보는 직업이 훨씬 좋은 직업이라는 걸 몰라요, 사람들. 어떤 것들을 가르쳐야 할까요? 금융을 가르쳐야죠. 투자를 가르쳐야죠. 부자 되라고 해야지. 창의성을 길러줘야죠. 창업하라고 가르쳐야죠. 투자를 가르쳐야죠. 돈을 가르쳐야죠. 너무너무 신나죠. 너무 재밌지. 기업에 투자한다는 거, 기업을 연구한다는 거, 부자들의 사람을 알아내는 거, 훨씬 재미난 게 많은데 왜 학원에서 국영수를 잘해야 된다고 할까요? 우리나라는 시험을 너무 어렵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과외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그걸 다 개혁해야 돼요. 그러니까 국영수 이런 거를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지금부터는 다양한 교육을 해야 되겠죠. 창업 교육이 제일 중요하죠. 창업 교육은 딴 게 아니에요. 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창업을 많이 할까요?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다양 교육하는 거예요. 옆집 애가 왼쪽으로 가면 너는 오른쪽에 가고 그 네가 하고 싶은 게 뭐냐 찾다 보니까 창업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한국은 어떻게 되죠? 한 줄을 세우죠. 몇 등부터 몇 등까지는 어느 대학 가고 몇 등부터 몇 등까지는 뭐 어느 대학 가고 또 몇 등부터 몇 등까지는 뭐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얘에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박스에서 얘를 갖다가 맞추려고 하잖아요. 얘다 과거 시험이죠. 그런 거에 대한 교육 개혁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금융교육을 시키는 게 중요하죠. 한 사람 한 사람 바뀌게 되면 그 사람은 보겠죠. 얘는 공부를 못했는데 부자가 됐어요. 얘는 공부를 잘했는데 맨날 월급쟁이야. 그 사람들 생각이 바뀌겠죠.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가 그 일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애들 걱정하지 말아라. 너 부자 되면 된다. 우리 아이가 그러니까 부자 되기 위해서 어떤 거를 길러줘야 될까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려고 그러면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도덕성이에요. 정직한 걸 가르쳐 줘야 돼. 그래서 미국의 부자들 중에서 가장 당신이 부자 된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면 정직성을 제일 먼저 얘기를 해요. 신기하죠? 왜 그럴까요? 트러스트예요. 신용. 아, 이 사람은 내가 믿을 만하구나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사업도 같이 해요. 또 고객도 생겨요. 그래서 도덕성.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호기심이에요. 야,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을까? 투자는 어떤 걸까? 주식 투자는 어떤 걸까? 이런 호기심이에요. 그 다음에 일찍 투자하라. 시간에 투자해라. 또 하나 중요한 게 긍정적인 사고방식. 그래서 그 사회가 밝아지는 거예요. 긍정적인 사람이 많아야 되죠. 근데 요새 한국이 갖고 있는 많은 문제들, 예를 들어서 자살률이 높다든가 상대방을 미워하는 문화가 많이 발견됐죠. 그래서 계속 서로 미워하고 서로 충돌이 일어나고 이게 다 돈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교육을 잘 하면 이런 많은 문제들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유태인 교육은 가차라고 배워요. 가치해라. 근데 한국은 이기라고 배우죠. 그게 차이가 엄청나게 크죠. 같이 부자가 되면 되죠. 근데 한국 교육이 지금 그거를 아니고 쟤를 쓰러뜨려야 네가 이긴다고 가르치죠. 왜 점수 경쟁을 하니까. 그 점수 경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뭘 하는 거를 이렇게 창업도 같이 하고 그러니까 점수 경쟁 제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도 많고 이제 낙담한 분들을 위해서 조언과 위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누구나 부자 될 수 있어요. 제 말을 믿으세요. 누구나 부자 될 수 있어요. 내가 얘기하는 몇 가지만 고치면 돼요. 사교육 없애고 나를 위해서 돈 쓰는 걸 없애야 돼요. 뭐 비싼 물건을 산다든가 비싼 옷을 산다든가 백을 산다든가 그거 끊고 여행 가는 거 줄이고 투자를 늘리고 버는 것보다 더 쓰지 말고 그리고 그 복리의 마법을 이해해라. 그럼 부자 돼요. 굉장히 간단하죠. 근데 자꾸 부정적인 얘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은 절대로 부자가 안 돼요. 긍정적인 마인드가 아 그렇구나. 어렵지 않네. 아 그럼 오늘부터 10,000원 내가 커피 사 먹는 거 줄여야 되겠구나. 옷 사는 거 그만 사야 되겠구나. 백 사는 거 그만 사야 되겠구나. 여행 가는 거 좀 줄여야 되겠구나. 아, 이 돈으로 투자해야 되겠네. 아, 연금저축펀드 계좌 열어야 되겠네. 근데 안 하면서 그냥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사람은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교육이 부모랑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금액이 내가 봤을 때 한 1년에 한 30조에서 40조가 써요. 그 돈이 너무 아까운 돈이죠. 30조에서 40조를 뭐에 써야 될까요? 우리 아이를 위한 투자에 써야 되죠. 아니 월급이 500만 원 사람이 만약에 100만 원을 쓴다 그러면 그 아이를 그 돈이 애들 공부 잘하는 데 쓰이는 게 아니라 걔를 위한 투자로 쓰이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더 부자가 될까요? 당연히 그 아이가 후자가 부자가 되겠죠. 공부 잘한 것보다. 공부 잘했다고 해서 월급이 뭐 엄청나게 높아지는 건 아니죠. 근데 그 돈은 그냥 사교육 썼다고 해서 공부 잘한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죠. 쓰레기통에 버리는 돈이에요. 그 다음에 그 아이가 창의성이 있어질까요? 없어질까요? 창의성은 죽이는 교육하겠죠. 왜냐면 일방적으로 학원 선생님이 해주는 대로 하는 거, 그건 창의성이 다 죽는 거잖아요. 그럼 그 아이의 창의성은 떨어질 것이고, 재정적으로 부모님은 가난하게 될 거고, 온 집안이 가난하게 되겠죠. 굉장히 나쁜 영향이죠. 무조건 가난하게 되죠. 노업화산의 1등 공신이 사교육비예요. 월 평균 그 지출이 5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이 돈을 투자를 한다면 아이가 대학교 갈 무렵에도 어느 정도로 불어나 있을 거예요? 뭐, 한, 적어도 뭐, 5, 6억은 되겠죠. 그러니까 1살 때부터 투자한 거와 10살 때부터 투자한 건 다르겠지만, 어쨌든 몇 억은 생기죠. 뭐 이제 주식시장에 따라 틀리겠지만. 하다못해 5천만 원이라고 해도 그 아이한테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우리가 금융교육이 필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투자를 가르쳐라. 공부 못해도 상관없다. 강연을 하고 교육을 하시는 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어린이가 있을까요? 아니면 가정이나? 많죠. 최근에 내가 제주도에 가서 강연했는데, 한 부모님이, 나한테 얘기하는데, 자기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너무 싫어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애들을 다 홈스쿨링을 했대요. 그래서 비교하는 그런 교육이 싫고, 그래서, 검정고시 붙어서 다 아이가 3명 중에 1명은 지금 창업했고, 또 둘째는 뭐 하고 있고, 셋째는 뭐 하고 전혀 설명하면서 너무 아이들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용기가 필요한 부모님이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홈스쿨링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교육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근데 대부분 시간이 없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아진 거잖아요. 그런 부모가 하나 있었고 굉장히 많죠. 다 이제 사교육을 끊었다는 스토리. 그랬더니 이렇게 좋은 거 몰랐다는 소리가 대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사연이 너무 많죠. 또 탈북자들 되게 좋아하고. 자본주의 사회에 와서 걱정했는데 내가 자본가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 거 아니에요? 주식을 아무나 살 수 있다는 걸 보고 깜짝 놀래갖고. 그리고 아이들 뭐 너무너무 많죠.
사교육비를 줄이고 투자를 실제로 하는 그런 사례도 있을까요? 그 중에 하나 뭐 사연을 소개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굳은 결심을 하고 끊었더니 일단 아이가 정신적으로 건강해지고 그 다음에 아이하고 시간을 보냈더니 너무 그게 좋았고 결정적인 거는 애가 성적이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아, 오히려. 네. 왜 올라가느냐? 거기 비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강요에 의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내가 펀드 매니저 되고 싶어요.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펀드 매니저 하려면 어떻게 되죠?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공부를 잘 해야 되겠다 해서 자기가 스스로 공부하게 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하는 방법을 알게 되고, 학원을 가지 않아도 공부 잘할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그걸 하니까 그 시간도 많이 나고, 공부도 더 잘하게 되고, 자기 미래에 대해서 구체적인 플랜도 생기게 되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저한테 편지를 써온 거예요. 너무 고맙다고. 그 미래가 이렇게 즐거운 걸 몰랐다고. 그동안은 다 짜증났다는 거예요. 남편하고 싸우고, 학원에 너무나 많은 돈을 지불을 해야 되고, 애들은 그냥 애대로, 그리고 대화도 안 되고, 그게 이제 딱 깨트렸더니 이렇게 좋은지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하고 다른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러거든요. 남하고 다른 걸 즐겨야 되거든요. 나는 왜 애를 낳아갖고 애를 괴롭히지? 나는 그런 거, 나는 우리 애가 공부 못해도 상관없어. 나는 우리 애가 행복하는 게 좋겠고, 대신에 부자가 됐으면 좋겠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 투자를 가르쳤으면 좋겠다. 확실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달라 보이죠. 근데 반대로는 남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건 얼마나 힘들어요. 남들처럼 보여야 되고, 또 옆집 애랑 비교해야 되고, 그 자체가 너무 삶이 웃기지 않아요? 그 박스에서 나오는 순간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 편견으로부터 자유예요. 근데 모든 게 확률이죠. 우리는 살면서 매일 확률하고 싸우는 거예요. 어느 게 더 확률이 높을까? 그럼 내가 공부를 잘해서 몇 등 안에 들어가서 내가 의사 되는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내가 창업해서 큰 돈 버는 게 확률이 높을까요? 창업이 훨씬 더 확률이 높아요. 그렇잖아요. 세 개 중에 하나는 망한다고 치면 60%에 내가 확률을 성공할 수 있죠. 의사가 될 확률은 몇 %일까요? 3%예요. 어느 게 더 안정적이에요? 창업이죠. 아이 교육과 자신들의 노후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당연하죠. 대부분의 한국의 지금 이런 그 노인층의 빈곤율이 높은 이유는 이런 교육을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온 가족이 같이 경제 독립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돼요. 왜냐면 나는 부자가 됐는데 우리 자녀가 부자가 안 되면 어떻게 되죠? 또 아니면 자녀는 부자 됐는데 나는 가난하면 어떻게 되죠? 관계가 끊어져요. 돈 때문에 관계가 끊어져요. 돈으로 인해서 가족이 뭉칠 수가 있어요. 신기하죠? 돈이 매개체가 돼야 돼요. 돈이 무지하게 중요해요. 그래서 돈 때문에 싸우게 되고 돈 때문에 원수가 되고 모든 게 돈 때문에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족끼리 돈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죠. 아이하고 아빠하고 엄마하고 다 같이 엄마와 아빠가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고 우리가 은퇴할 때 어떻게 되는데 우리가 돈이 얼마가 필요할 것 같다. 근데 아빠 월급이 얼마인데 우리 투자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애한테도 가르쳐주고 너도 이렇게 어렸을 때 투자를 가르쳐주고 돈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야 우리가 재산이 점점 늘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재산을 보니까 지금 마이너스야. 카드 값이 더 많아. 그러면 막 빨간불이 온 거 아니에요. 야, 우리 큰일 났구나.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돼요? 아이들과 같이 인볼브 시키면 야, 우리가 소비가 너무 많구나. 그 다음에 사교육비 끊어야 되겠구나. 저축을 해야 되겠구나. 투자를 해야 되겠구나. 그게 시작하는 거죠. 어려울 게 아니에요. 내가 패밀리 캠프를 하니까 가족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온 가족이 돈 얘기 처음 한 거거든. 그렇잖아요. 밤새도록 돈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10년 후에 어떻게 될까? 우리 그 패밀리가 나중에 돈 때문에 고생하면 큰일 나겠구나. 그거를 한 가정과 그걸 하지 않고 그냥 세월이 흘러갔을 때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 살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시간이에요. 시간은 돌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기 전에 결정해야 돼요. 의논해야 돼요. 유태인들은 그걸 해요. 저출산인 이유도 그건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안한 거거든. 다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다 돈이에요. 사교육비 다 억울하게 돈 쓰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다 해결되면 어떻게 될까요? 출산율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결국은 금융교육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부자 될 수 있다. 부자 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 대신에 공부 잘하는 건 아무나 못한다. 그럼 어느 걸 택하실 건가? 부자 되는 길을 택하는 게 낫죠? 부자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일찍부터 투자를 시작하고 온 가족이 돈에 대한 얘기하고 그러면 세상이 달라져. 인생이 바뀌죠. 그다음에 세상이 살기 좋은 데구나. 서로 괴롭힌 거예요. 애 얼마나 괴롭겠어요. 학원에서 밤 10시, 11시까지 있으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얻는 게 뭐가 있죠?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왜 그런 짓을 할까요? 생각이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박스에서 갇힌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괴롭히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괴롭히고 돈 쓰고 애 괴롭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행복한 사람이 없죠. 그 사회를 원망하게 되고. 그래서 이 교육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해요. 풀어야죠. 지금은 공부 잘하는 거 필요 없다고. 창의성이죠.